안녕하십니까. 중무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5월 연말 원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다른 동료 직원분들 같이 볼 수 있도록 서로 연락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 순서로 신규 직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정규직 입사 직원은 1명입니다. 결과지원팀 장현진 사원이 4월 22일자로 출근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동료 직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5월 생일을 맞으신 임직원을 축하해주는 시간입니다. 5월 생일을 맞은 임직원은 총 8명입니다. 명단을 호명해드리며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부 최연아 과장, 진료부 유시경 과장, 내시경팀 박병근 사원, 초음파팀 황여진 사원, 기초언어팀 이금숙 사원, CS팀 최지은 사원, CS팀 김소연 사원. 이상 호명한 한 8명 전원에게는 재단에서 소정의 축하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5월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꽃마을 뉴스 시간입니다. 5월 꽃마을 소식은 홍민석 상무이사와 김인호 센터장의 진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꽃마을 뉴스의 홍민석, 김인호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했었던 꽃마을 뉴스와는 다르게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네, 바로 꽃마을 최계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뉴스도 뉴스지만 부서 간 그리고 직원들 간에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꽃마을 초대석 그 첫 번째 자리를 빛내주실 분은 영상의학팀 팀장 백인석 팀장님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상학과 팀장을 맡고 있는 백인석입니다. 팀장님 오늘 첫 스타트를 끊으셔야 되는 자리라서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흔쾌히 수락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상무님. 지금 무척 긴장되고 떨리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첫 스타트를 끊을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저도 그렇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면서도 조금은 잘 모르는 부분이 아마 영상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특히나 이제 MRI나 CT 네. 이런 장비들 굉장히 친숙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다 보니까 네. 알고 싶은 것들이 좀 많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MRI 장비 하면 꼭 뒤에 1.5T, 뭐 3.0T 이런 게 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자주 접하는 뭐 단어이긴 하지만 그게 정확히는 어떤 뜻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예약팀도 안내하면서 이제 이상적으로 안내는 하지만 정확히 뜻은 잘 모르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가능하실까요? 네, 저희 현재 검민센터에서는 1.5T MRI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6월부터는 3.0T 고퀄리티 MRI가 도입되는데 그렇다면 3.0T와 1.5T MRI 차이와 그리고 향후 3.0T MRI 도입 시 우리 검민센터에 기대되는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MRI 앞에 붙는 T는 테슬라의 단위로 자장의 세기를 나타내며 현재 병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MRI는 1.5T와 3.0T MRI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숫자가 높을수록 해상도가 높은 것으로 1.5T에 비하면 3T MRI는 해상도는 2배 이상 좋고 차량 속도도 2배 이상 빨라 수검자들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아주 무척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현재 우리 검민센터에서는 6월부터 MRI 3테슬라 도입을 위해 한창 공사 중에 있고요. 본원의 3T MRI 도입 시 아주 기대되는 점은 기존 1.5T MRI 해상도보다 높고 선명한 영상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기존의 1.5T 저해상 MRI를 확인하지 못했던
작은 병변 및 신경, 혈관 질환을 3T MRI를 통해서 정확하게 수검자의 병변을 진단할 수가 있어 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들에게 앞으로 많은 질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4층에서 왜 이렇게 뚱닥뚱닥거리면서 공사하는 게 있지 3.0T 네, 공사 맞습니다. 중인 거죠? 그래서 지금 3T MRI 도입을 위해서 지금 4층에서 관련된 분들이 많은 공사에 애써주시고 계시고요. 6월 7일부터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지금까지 1.5T하고 3.0T에 대해서 차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를 좀 우리가 알기 쉽게 비교해 주실 만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 현재 검진센터에서 가장 많이 촬영하고 있는 뇌 MRA 영상과 MRI 영상 하나씩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MRA 영상 좀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동일한 사람의 뇌 MRI 영상인데요. 좌측이 3.0T MRI, 우측이 1.5T MRI 영상입니다. 3T MRI에서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1.5T MRI가 비교해 보시면 메인 혈관 및 말단 혈관의 정보가 많고 높은 해상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는 사진은 동일한 사람의 뇌 MRI 영상인데요. 3.0T 장비의 이미지에서 1.5T MRI에서 보이지 않았던 작은 병변도 3.0T MRI에서는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3.0T MRI가 1.5T MRI에 비해 훨씬 좋은 고퀄리티, 고해상도가 좋은 영상을 구현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본원에서 검사를 할 수 없었던 유방, 무릎, 손목, 어깨, 골반, 발목, 발 등 다양한 검사도 3T MRI 도입 시 검사가 다양해지는 것도 추가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현재 사업장들 대상으로 선택 항목들을 드릴 때 기존에는 좀 한정적인 검사 네. 항목들만 있었는데 이런 부분 좀 더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기대 좀 할 수 있겠네요. 연령층에 대해서 굳이 20대, 30대가 머리 질환이 없는데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허리나 관절이나 그렇죠. 검사가 가능하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검진 항목을 선점하는 데 좀 유리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정말 좋은 장비고 좋은 많은 항목들을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안 되는 검사는 없고 이거는 이제 MRI는 제가 뒤에 있다 설명을 드릴 거지만 네. 수검자의 상태에 따라서 검사 아. 유무가 갈리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팀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팀장님 제가 또 질문을 이어가 보면 네. 저희 예약팀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도 많이 좀 받는 질문이실 것 같아서 대신 좀 여쭤보는데 제가 영상 장비 하면 크게는 MRI 그리고 CT 이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정확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많은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CT실과 MRI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수검자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뇌 CT와 뇌 MRI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CT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촬영을 합니다. 반면 자기장을 이용하는 MRI 원리가 다르므로 각각 볼 수 있는 질환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CT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촬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시간에 촬영이 가능하여 골절이나 뇌출혈 여부를 잘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CT는 뇌의 백질병성, 소혈관 질환, 자기의 크기의 병면은 MRI보다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CT에서 발견되기는 어렵지만 MRI에서는 발견되는 병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뇌출혈이나 외상이 의심될 때는 CT를 통해 빠른 진단을 하고 어지럼증, 두통, 치매, 뇌경색, 뇌혈관 질환이 의심될 때는 고해상도 MRI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예약팀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고객님들이 질문했을 때 좀 전문적인 답변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다음은 MRI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팀장님 이렇게 다양한 병변을 이렇게 이제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MRI인데 촬영하기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물론 주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자료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참고하시고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던 환자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kg이 넘는 산소통이 갑자기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오면서 난 사고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고 둥근 MRI 기기 안에 환자와 산소통 운반용 수레가 끼어 있습니다. MRI 촬영 중 환자와 연결돼 있던 산소통이 2m가량을 움직이며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이 사고로 기기 안에서 MRI를 촬영 중이던 60대 남성이 산소통에 머리를 맞고 수레와 산소통에 몸이 끼이면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산소통이 MRI 기기에 부딪히고 또 안에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그 환자한테 충격이 돼가지고 안쪽으로 밀려 같이 들어가가지고 늦어가지고. 산소통은 높이 128cm, 둘레 76cm에 무게도 10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RI 기기를 작동할 때는 강한 자력이 흐르기 때문에 통상 주변에 금속 물체를 두지 않습니다. 병원 측도 이를 알았지만 당시 환자의 상태가 위독해 산소통을 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스통 같이 이동하다 MRI 진행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자 상태가 조금 경련도 일으키고 의식도 저하되고 산소 주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경찰은 사고가 난 MRI실에 CCTV는 없었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의료진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위 사진과 언론 기사를 통해 보셨듯이 MRI는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의료사고가 날 수 있는 검사입니다. MRI는 강력한 자장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미지화시키는 장비입니다. 자장은 금속 물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검사 전 수검자의 금속 물질 소지 여부 및 머리나 심장 수술 여부 확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술했다면 수술 시기와 체내 삽입 물질도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검리센터에서는 예약팀과 결과지원팀이 1차 필터링을 하고 검사 전 영상의학과 직원이 최종 점검 후 MRI 검사를 시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본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를 받는 수검자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아무리 바쁘고 검사 건수가 많다 하더라도 또 확인하여 안전한 검사가 시행되도록 연관된 부서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와, 지금 사진상에 네. 그 MRI 기기 안에 이렇게 막 뿌겨서 들어간 게 뭐였나요? MRI는 강력한 자석으로 인해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환자 안전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MRI 검사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제가 예전에 이제 검사를 진행을 했을 때 멀쩡히 들어오시고 제가 심장이나 머리 수술 여부를 물어보고 검사를 했는데 환자가 빨려 들어가는 경험이 있는데 이유를 찾아보니 그분이 이제 의족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거기서 캐치를 못하고 아주 큰 의료사고가 날 뻔해서 그 후부터 저도 경각심을 아주 많이 갖고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예약을 하면서 고객님들한테 이제 주의사항 안내를 하거나 네. 특히나 이제 MR 같은 거 찍으실 때는 뭐 심장에 부착물이 있는지 네. 여기 임플란트나 이런 뭐 메탈 재질의 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곤 하는데 이렇게 크게 이런 큰 사고가 나는 이유가 있었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서 설명드린 1.5T와 3T MRI 차이 그리고 뇌CT와 뇌 MRI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MRI 세이프티 안전사고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환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여러 번 강조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상의학과 MRI에서 퀄리티가 좋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생명과도 직접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전 수검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수술 이력에 귀 기울여서 안전하고 정확한 MRI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이 MRI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한 검사인 만큼 사전에 꼼꼼히 챙겨가지고 안전에도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점들이 최대한 이제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런 것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자리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말씀하시면서 영상팀의 포부나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목표가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22년 3월에 입사하여 2년이란 기간 동안에 팀장이란 직책을 맡아왔습니다.
저희 영상팀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장비적으로는 신시티 도입, 유방 촬영 장치 추가 도입, 그리고 지금 6월부터 검사가 되는 3.0T 최첨단 장비 도입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인력도 많이 늘어났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비의 업데이트는 수검자의 입장에서도 정확한 질병을 발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대외 홍보적으로도 우리 검리센터의 위상이 한층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성능 첨단 장비의 유저, 즉 우리 영상의학과 팀원들도 자긍심에 일조하는 아주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원의 첨단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팀원들은 항상 같은 검사에 안주하지 말고 장비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문 학회 참여와 여러 대학병원들의 최근 프로토콜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여 각각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영상의학 팀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꽃말 뉴스 초대해서 첫 번째 타자로 이제 와주셔서 아주 많이 고생하셨는데 오늘 MRI 영상 장비의 역할 그리고 그걸 더불어서 이제 영상팀 호흡에 대해서까지 이제 좋은 말씀 들었는데 아주 뜻깊은 자리였고 아무쪼록 이런 자리가 이제 원내 직원분들하고 이제 부서들 간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5월 꽃마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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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꽃마을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5월 우수사원 릴레이 발표 시간입니다. 이달 우수사원은 지난번 원례에서 선정된 인원이 기선정된 인원이어서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득이 다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우수사원은 치과팀 김옥진 부팀장입니다. 다 같이 우수사원이 된 소감과 다음 우수사원이 누군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팀 김옥진입니다. 2019년 12월에 입사해서 올해로 5년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치과 위생사가 된 지도 벌써 14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근무했던 치과에서는 질병이 발생한 후에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늘 있었고 치아뿐만 아니라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통해서 질병의 예방과 조기 진단, 추후 관리까지 가능한 헬스케어 분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모든 직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구내식당이 갖춰져 있다는 것과 매년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검진 혜택, 특히 가족들의 건강까지도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는 타 병원으로의 인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로 정할 수는 없지만 늘 행복했으면 합니다. 건강해서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어서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아 행복하고 행복한 이유들이 많은 인생을 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비록 그 행복들이 남들이 보기에 사소하고 작을지라도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명경 직원분들도 모두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CS팀 김찬영 선생님을 이달의 직원으로 추천합니다. 출근할 때마다 매일 같은 모습으로 환하게 맞이해주는 찬영쌤은 고객분들이 내원했을 때 처음 맞이하는 직원이신데요. 항상 바른 인사로 응대하며 고객님들이 헤매지 않고 원활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특히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치과까지 빠짐없이 검진받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다음 순서는 대표 원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2024년 5월 꽃마을 원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대표 원장 강명자입니다.
그동안 안녕들 하셨어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들 하죠. 산과 들의 핀 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반면 4월 총선을 끝내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어수선합니다. 이 어수선한 사회에 전반적인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검진센터는 날로 성장 발전을 하여 올해에도 확장을 위한 재투자로 MRI, CT 등을 최신 모델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종업종들의 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광동 한방병원에서도 검진센터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양방병원인 기쁨병원에서도 검진센터를 확장하는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습니다. 물론 병원의 성공은 좋은 장소, 최신 기계 등 훌륭한 하드웨어를 세팅한다고 해서 보장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에 더하여 의사 선생님들의 꼼꼼한 진료와 보조 의료인들의 친절한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가 더해져야 빛을 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점에 있어서 한 발 앞서가는 우리 메디플라워 검진센터는 두 발 앞서가는 검진센터로 발전함으로써 검진계의 미래를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들 자신들의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의원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출산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출산 장려가 계속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서서히 회복될 것 같습니다. 훌륭한 아기를 갖게 하는 우리의 사업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한의원 식구들은 자부심을 갖고 기다려봅시다. 모두들 계절의 여왕 5월을 행복하게 보내시고 6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직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이사장님께서 조언과 명쾌한 말씀을 더해주시는 테스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회를 더할수록 심층 있는 질문과 답변이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사장입니다. 이번 테스에게 물어봐와 관련해서 제기된 5가지 질문을 받아들고 저는 저 자신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이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갖춘 만물 박사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문제와 고민에 대해서 모두 제대로 답변한다는 것은 지나친 오만 내지는 욕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현실로부터 다소 거리가 있는 학문인 철학자이고 따라서 저희 답변은 대체로 원론적이고 또 개념적이며 개념을 명료화하는 데 가까울 터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훨씬 더 다채롭고 다양하며 고민이 훨씬 더 디테일한 데까지 들어가야 제대로 답변이 될 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세대는 이사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젊은 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에 이사장이 깊은 곳까지 다가가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세대 간의 격차가 테스에게 물어봐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빌어서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인데요. 첫 번째, 영어 공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초보 영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인데 제가 벌써 영어 공부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뭐 미국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아득한 기억 속에서 이 자신 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의 양해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하면 이렇습니다. 외국어라는 것은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원에서 선생님께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정석인 방법이겠지만 직장인들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수업을 제대로 못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는 이런 자문을 했네요. 여러분들의 이 취미 생활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음악도 있고 뭐 팝송 등등 해서 영어로 된 노래들이죠. 또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등등 뭐 취미 생활이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의 경우는 이 전문가의 이야기는 주로 시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우리가 처음 배우려면 산문적인 언어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시적인 것은 가끔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팝송으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시청각을 모두 자극해 줄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좋답니다. 당신의 영어 수준이 아주 초보라고 한다면 가장 영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 영화나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를 가보면 다양한 장르와 관객의 나이에 따라 설정하여 작품을 고를 수 있답니다.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디즈니 작품들의 경우 발음과 문법이 정확하고 쉬운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막과 동시에 보고 좀 자신이 생긴다면 자막을 없앤 상태에서 보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면 그 다음은 성인 드라마로 넘어가십시오. BTS 멤버들, 그 유명한 한류의 원조들 아닙니까? BTS 멤버들도 영어를 프렌즈라는 시트콤으로 배웠다고 토크쇼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코미디라는 장르는 특히 대화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코미디 영화나 드라마를 그 다음 보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들리기 시작한다면 또 한 가지 좋은 매체는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프로죠. 해외 토크쇼를 많이 보면 질문과 그에 따른 재치 있는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도 자막을 포함한 토크쇼들이 많이 나오니 찾아보시고 언어를 익히신다면 좋을 듯 합니다. 좀 더 발전이 되면 좀 용기를 내셔서 외국인들과의 친교의 기회를 갖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 영어는 금방 늘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또 아주 재미있는, 또 우리 직원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는 직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번 실수하고 다시 마음을 잡고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를 해줘야 할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 번 실수했는데 또 한 번 용서를 구하는데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는 사람도 다종해서 그저 친구로서 알 수도 있고, 서로 진지하게 사랑을 통해서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친구가 그 아는 사람이 한 실수가 어떤 종류의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저 가벼운 친구로서 아는 사람이라면 심각한 고민거리가 될 수 없겠지만, 사귀는 사이라면 해결이 간단치 않다고 봐요. 한 번 실수는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으니 단단히 챙겨보지 않으면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참에 좀 긴장하고 다져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저지른 실수가 왜 이루어졌는지 전후 관계를 잘 따져봐야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반복될지 어떨지를 가름하기 위해서는 전후 관계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수의 맥락에 따라서 영영 인연을 끊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요. 사람이란 누구나 부족한 존재에서 쉽사리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은 수없이 용서를 해도 용서가 부족할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가면은 용서의 중요성을 잘 깨달을 수가 있죠. 아무리 용서를 많이 해도 부족하겠지만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어떤 실수인가에 따라서 해결은 천차만별일 듯하니 심사숙고해서 대처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hot place gentrification, 독특한 질문이기 때문에 일단 제 수준에서는 생략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도 좀 심각한 고민인데요. 딸이 몇 달 전부터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바닥만 쓸고 빨래만 한다고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너무 힘들고 그만두고 싶다고 합니다. 미용업계는 그 과정을 견뎌야만 한다고 타이르고 있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딸은 진심으로 미용 쪽의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과정을 버틸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저도 막연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제대로 된 가르침은 어느 정도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얻어집니다. 그런데 이 수련 과정은 또 어느 정도의 시련이 동반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깨치고자 불가에 입문한 동자성, 옛날에 애기중들 많지 않습니까? 동자성도 처음에는 밥 짓고 불화궁에 불 때는 일에서 시작하여 어느 수준에 이르고 나면 그때 이제 비로소 불경과 연불 과정을 거쳐서 도통함으로써 큰 스님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불가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육조 해능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불 때다가 깨쳤어요. 불 때다가 아주 아기일 때 불 떼고 밥 지으면서 깨쳤습니다. 그냥 천재죠. 육조 해능과 같이 타고난 천재일 경우 부엌에서 불 떼고 밥을 짓다 어린 시절에 도통하여 6번째 도통 족보를 잇는 큰 스님이 되기도 했다지만 대부분의 스님들은 그렇지 못하죠. 중간에 포기를 하든가 또 오랜 세월을 거쳐서 불법을 배우든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용실 주인은 불교에서 도통하는 과정을 흉내내는 듯하나
보조일과 더불어 기회 닿는 대로 미용의 전문적 기술도 가끔 겸해서 가르쳐주면 좋으련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조일을 얼마나 계속해야 전문 기술을 전수해 줄 것인지 미리 약속을 받아둘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장은 지금 이 보조자의 인성을 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보조자가 쓸만한 인재라면 조만간 틈틈이 한두 가지 기술도 겸해서 가르칠 터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기다리면 그날이 오리라 확실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미용실 주인이 얼마만큼 인성이 괜찮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만 죽자고 시킨 후에 내몰라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서로 평가를 하면서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얼마 전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절약, 절제를 심하게 하는 부모와 자녀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예시를 해요. 한겨울 가스비 1만 원. 아이가 거품 목욕을 하며 거품 수돗물을 아껴서 가는 이야기입니다. 거품 목욕이 뭔지 잘 처음 듣는 이야기라. 하여튼 뭐 가스비를 한겨울 내 1만 원 써라. 또 거품 목욕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장면 등이 나왔습니다. 절약에 대해서 테스 형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야, 이거 참 어렵네요. 여기서 덕목은 절약과 절제죠. 어떤 덕목이든 간에 적절하면은 미덕이 되고, 그렇죠. 절약도 적절하면은 미덕이 되고, 지나치면 악덕이 되는 법입니다. 절약도 마찬가지. 살림이 어려운 시절에는 절약이 강조되는 덕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약했습니까? 그래서 저축과 관련되는 상도 우리가 막 주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되면 자린고비가 되고 수전노, 겨울 내 가스비 10,000원, 거의 수전노에 가깝습니다. 또 목욕을 수돗물을 아낀다고 거품 목욕을 한다. 절약도 지나치게 되면 자린고비 수전노가 되고 악덕의 나락으로, 치사한 악덕의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재물이 풍족할 경우 이웃에게 베푸는 것도 미덕입니다. 결국 살림이 어려울 경우 절약이 강조되지만 절약에서 모인 재물을 이웃에게 널리 베풀기 위한 목적 지향. 우리 아끼는 이유는 뭐냐? 아껴가지고 아끼는 것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무조건 아낀다. 곤란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기라는 덕목도 부족하면 비겁하고 비굴이라는 악덕이 되지만 또 지나치면 만용과 오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라는 것도 적절한 중용을 지켜야 진정한 용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덕목은 다 중용의 덕에 맞춰서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지나친 것도 모자라는 것도 안 된다. 중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좀 한번 깊이 자기 상황을 여기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족하지만 이렇게 5 질문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으로 테스에게 물어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의 조언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원래 회의에서도 행운권 추첨식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녹화된 영상으로 행운의 주인공이 나올 예정이며 행운의 주인공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니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5월 꽃마을 원래의 행운권 추첨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도움에는 홍리수 성우님께서 도움 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의원 김은미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024년 5월 꽃마을 원예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